네, 복지라는 말은 행복을 뜻합니다. 사회복지란 사회 전체의 행복을 의미하는데요. 사회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에 대한 원조, 사회복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교육까지 신경 쓰는 따뜻한 리더가 있습니다. 네, 피부색이 다른 다문화 자녀의 아이 교육까지 신경 쓰는 따뜻한 해병대 출신의 사나이, 김인배 서울시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KMBC 시청자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김인배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이력이 참 화려하세요. 해병대 학사 장교로 전역하셨고요. 또 탁월한 추진력과 리더십은 아마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보통 해병대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강인한 정신력과 강인한 체력을 요구합니다. 제가 그때 저는 어릴 적부터 해병대 장교로 가는 게 저의 꿈이었고요. 제가 그때 지원할 즈음에 저희 형제들과 사촌 형들이 육해공군 해병대 다 장교로 현역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육군부터 해군 해병대는 같은 날 그 지원 공모를 하고 공군이 맨 마지막에서 육군과 해병대 공군을 다 지원해서 3차까지 다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 어릴 적 꿈이 꼭 가장 강인한 그 해병대를 가고 싶어서 제가 해병대 장교를 지원하게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 네. 아버지 덕에 정말 강한 정신력을 물려받으신 것 같은데요. 장교로 계시면서 또 통솔력과 리더십까지 발휘하셨을 텐데 어떤가요? 어느 군대나 마찬가지겠지만 해병대의 장교 커리큘럼은 그 자체가 틀립니다. 그 14주 동안 사관후보생 시절에 정말 혹독하고 지독한 훈련과 12주의 또 초급반 훈련을 겪으면서 총 26주의 약 7개월에 걸친 훈련 중에 아주 정말 가장 강하고 가장 강인한 리더십과 지휘 통솔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해병 장교로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유사시에 죄송합니다. 유사시에 부사관과 부하들, 사병들을 목숨이 책임지는 그런 그 장교로서 소대장과 중대장으로서의 그 중대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지휘 통솔력 리더십뿐만이 아닌 희생 정신과 그다음에 상황 판단이 빨라야 부하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 판단에 따른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그 리더십 발휘와 기타 등등을 다 두루 섭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네, 정말 남자로의 자신감, 리더십은 그때부터 온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사실 군대 그 생활하신 분들 치고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처음 그 사관후보생 시절 들어갔을 때 직각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사실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안 주고 식사 시작함과 동시에 10초 만에 식사 끝할 때 그 밥 한 톨이라도 더 먹으려고 했다 네. 걸려서 뭐 짬밥통에 그 소위 말하는 그 꼬라박기를 하고 뭐 기어서 나온 거라든지 저희 동기들이 약 한 130여 명 정도가 입교를 같이 했는데 중간에 퇴교를 당하고 사실 106명이 임관을 했습니다. 그때 온통 추운 겨울날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 동기들 간에 동기라든지 단기라든지 우회를 할 수 있는 정말 그 연병장을 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는 사실 에피소드보다는 백령도에서 소대장과 부중대장을 할 때 지휘 통솔력과 리더십을 배웠다면 중2 때부터는 저는 그 장군의 전속부관을 했습니다. 사실 장군 전속부관을 한다는 것은 장교들 중에서도 가장 좀 탁월한 장교들을 좀 우수한 장교들을 선발하는 과정인데 그 전속부관은 24시간 같이 생활을 합니다. 지금 청와대로 얘기하면 경호실장 겸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전속부관을 통해서 윗분들을 모시는 처세술과 의전 관계라든지 기타 정말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만한 중요한 일들을 많이 정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네, 모든 남자들의 군대 에피소드는 끊임없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교육과 문화 분야에도 큰 활동을 하셨어요. 교육문화위원회 활동을 하실 때 교육의 가장 기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저는 그 사실 교육의 가장 기본은 바로 가정교육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 가정교육을 통해서 자녀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저보다 훌륭한 교육 전문가들이 아주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딱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껏 애정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마음껏 애정 표현을 해주시고 또 정치인들과 악수를 해본 그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투표장에서 투표를 할 때 90% 이상이 그 악수를 했던 정치인에게 투표를 한다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스킨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실제 자녀들과의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를 내가 마음껏 좀 안아주고 때론 따뜻한 손을 꼭 잡아주는 그 습관은 네. 부모님들이 좀 반드시 좀 지켜주셔야 아름다운 습관으로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둘째는 칭찬만큼 그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그 어느 날 제가 아는 지인 독서 치료사가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그 어머니하고 멀어지면 사이가 멀어지면 한 과목의 성적이 떨어지는데 아버지하고 사이가 멀어지면 전 과목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정말 실화입니다. 그 시집가게에서 시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새 며느리를 맞이하는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애를 열이나 뒀다. 열이나 낳고 열이를 키우면서 10명이나 키우면서 정말 애 키우는 건 실문이 난다. 혹시라도 너네가 자녀를 낳았을 때 나한테 애 봐달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세댁들 그분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 좋다. 아, 좋아. 나 애 안 낳을래. 애 안 낳을 거야. 애 안 낳고 사회생활하고 더 좋아.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분은 정말 일생 동안 애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말은 운명을 만듭니다. 지금 자녀에게 하는 말 한마디, 그때의 표정이 이 자녀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주는가, 아니면 반항심이나 열등감을 주는 편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칭찬은 곧 밝은 말과 행동입니다. 그 밝은 말과 밝은 표정이 부모와 자식 사이를 연결할 때 자녀는 부모를 좋아하게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반드시 행복한 자녀로 성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딸 둘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큰 딸은 중학교 2학년, 작은 딸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칭찬을 했습니다. 너는 뭐든지 잘해, 뭐든지 잘해. 그리고 저는 이름 대신에 저는 항상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별명을 지어줘서 걔네가 응할 때부터 기어다닐 때부터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큰 딸한테는 천재소녀라고 했고 둘째 딸한테는 똑똑박사라고 했습니다. 걔네들이 커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리더자로서 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그런 차원을 떠나서 항상 자신감이 차 있다는 겁니다. 항상 밝다는 겁니다. 항상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충만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똑똑박사로 하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느 순간에 이제 영재반에 수학을 들어가다 보니까 영재소녀라고 불러달라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영재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 집안에 얘기를 하면 팔불치라고 하지만 자녀에게만큼은 항상 어릴 때부터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습관과 자녀의 앞으로 성장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로 교육 전문가들이 내놓는 교육 정책이나 교육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좋은 사항들도 많지만은 교육의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는 가정교육과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정교육 중에서도 특별히 스킨십과 칭찬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의원님의 실제 사례처럼 정말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행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녀를 둔 부모님의 입장에서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사실 자녀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줘야 온 가족이 기쁜 마음으로 예라고 답변을 하게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잤니,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뭐 잘 잤어? 요즘 공부 안 하고 수고 많지? 항상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자녀들과 같이 하면서 집안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 더 좋은 가정교육을 만들어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모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해 오신 것 같습니다. 불철주야 시민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 7대 시의원 시절 중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집행부와 시의회는 하나의 수레바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로 맞물려서 잘 굴러가야만이 이 서울 시민에게 그대로 다 돌아가는 거라고 집행부와 시의회를 수레바퀴를 흔히들 표현을 합니다만은 정말 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
그다음에 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역할을 수행해야만이 이 소중한 서울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과거에도 그랬고 바로 전때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정당의 시장과 특정 정당의 시의원들이 다수당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정말 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시의원들이 다수당이 차지할 때마다 기존의 그런 그 잘못됐던 사항과 또 시장이 추진했던 그 중점 사항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새롭게 새로운 그 보여주기 위한 정말 그런 사업들도 추진이 되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그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고요. 시의라는 것은 집행부를 적정하게 정말 적당하게 견제와 감시 비판하고 협력할 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를 한다면 이는 곧 우리 서울 시민들의 이 소중한 세금들이 제대로 쓰여지고 소중한 그 복지 혜택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 서울 시민들이 정말 제대로 그걸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집행부, 서울시의회 의원님들도 정말 서울 시민만을 바라보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의정 활동과 이런 그 시정에 전념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나름대로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지에도 또 다른 열정을 보이고 계셨어요. 우리나라에도 국제 결혼이 급증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들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네, 다문화 가정을 위한 또 정책을 내놓으셨었는데요.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 그 전문성을 살린 여러 정책 대안들을 많이 사실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다문화 가정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그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는 엄마가 그 한국 사회에 그 적응하지 못해서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가 낮고 또 집단 또래의 그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제시한 건데 그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평생 학습 프로그램과 그 다문화 교육이 당사자 위주가 편성되기 따르기보다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정규 수업과 교사 연수를 통해서 그 일반인들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다문화 가정 구성원 간의 그 인적 네트워크와 그 지역 교육청, 구청, 도서관 등 기관 네트워크의 그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교육과 복지 두 가지를 확대시켜 양질의 정책을 실현하셨습니다. 네, 또 특이한 이력이 있으세요. 선풀달기 운동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요. 선풀달기의 날, 선풀운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날인가요? 네, 사실 그 선풀달기 운동은 그 인터넷 악성 댓글로 인해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 댓글, 즉 선풀을 달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그 선풀 달기 운동을 통해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그 건전한 비판이 아닌 그 근거 없는 악플이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그 인식하게 해서 그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 그 아름다운 사회를 구축하자는 의도로 그 처음에 그 만들었습니다.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나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스타라든지 일반인들의 그 악성 그 댓글로 인해서 정말 극한 상황까지 선택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 그 많은 그 국민들이 많은 또 시민들이 충격을 받는 사례들이 적잖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민병철 생활영어로 유명하신 우리 민병철 지금 현재 건국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풀달기 국민운동본부의 이사장을 맡으면서 저와 활발하게 지금 왕성하게 선풀달기 운동을 전 국민적인 그 국민운동본부로 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악플에 시달리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상처받는 일이 많았었는데요. 앞으로는 널리 알려져서 선풀달기 운동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지체장애인 협회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셨어요. 네, 사실 뭐 저희 여러 개 단체를 활동한 것 중에 또 지체장애 협의회 활동을 한 거를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 더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작지만 장애인들의 좀 보다 더 나은 삶과 그 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해 지금도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 중에 필요한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동안 정부나 각 기관에서 정말 좋은 정책들은 많이 냈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 장애인을 위한 기타 등등 정말 많은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정책으로서 끝난 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11월 3일 날 마포에 있는 월드컵 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전 국회의원인 나경원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 장애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평창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장도 했었고요. 거기서 우리가 한국 스페셜 투게더 리워크에서 함께 걸어요라는 장애인들과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네.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나 의원께서 전 국회의원인 나경원 의원께서도 하신 말씀이 이제는 장애인이다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인간의 존엄성으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걸어요 행사를 했듯이 그날 하루 또 봉사를 했듯이 정말 장애인 비장애인을 나누기 전에 인간적으로 정말 접근해서 인간적으로 그분들과 같은 똑같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해준다면 그게 곧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배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장애인들의 그런 고충도 같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활동들도 또 그런 봉사활동들도 희생정신을 통해서 좀 많이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네, 차별보다는 정말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정부 공공기관 감사를 역임하셨어요. 공기업에 나아갈 방향과 또 감사로서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원래 공기업의 설립 목적은 기업성과 공공성의 동시 확보로 행정기관에서 강조되는 공공성과 기업에서 강조되는 기업성을 조화시키는 것인데 이들 양쪽의 장점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양쪽의 단점을 야기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그간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는 해당 장관의 추천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워낙 방대한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이기 때문에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감사 기능이 기관장과 감사만 청와대 대통령의 장관 추천의 임명이지 실제 감사실 직원들은 감사실장부터 감사실 직원들은 소위 말해서 신의 직장이라 불리우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감사실 직원들은 인사권은 기관장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제가 원하는 것은 정말 이것만큼은 공공기관 개혁을 지금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역대 정권에서도 항상 그래왔습니다. 공공기관 공기업 개혁 방안을 항상 내놓았습니다. 근데 실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감사 기능을 감사기관의 감사실의 독립성을 완전하게 확보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실에 근무하다 어느 날 기관장이 내년이나 후년쯤에 다른 부서에 발령을 내버리면 당장 내가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지금 현 정부에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지금 내고 있고 또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깊은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공공기관의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정말 감사 기능이 제대로 기관장과 임직원과 직원들을 정말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감사권의 완전한 독립을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감사권의 독립을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리더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닮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전 사실 국내외적으로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만의 장점만을 좀 담고 싶은 생각도 한때는 했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은 정말 온화한 성격이면서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또한 추진력이 탁월하신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닮고 싶은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잘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 발발해서 61년도 정권을 잡기 전까지 정말 저희는 동남아의 어떤 나라보다도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살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네. 지금은 세계 12대 강국의 정말 눈부신 경제 성장과 산업 근대화를 통해서 그 발판을 만들어주고 정말 오늘 대한민국의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근간을 이룬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온화하면서도 강력한 카리스마와 추진력과 리더십을 개인적으로 꼭 담고 싶습니다. 네, 인정 있지만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정말 김 전 의원님의 모습과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지역민을 위한 봉사에도 앞장서고 계신데요. 근데 지금 뭐 소망의 집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해병대 전후에 우리 예비역들이 뭐 야간 방범 순찰이나 청소년 그 선도 활동이나 그리고 제가 현재 여러 개 단체 중에 또 하나인 그 한국 해상 재난 환경 구조단 부총재로서 한강 수질 정화 작업이라든지 기타 많은 단체에서 꾸준히 지금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현재까지의 경험으로 더 좋은 모습,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KMBC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럼 건강만 하다면 이 세상이 정말 행복할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만회 법칙을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최진희 아나운서님, 개인적으로 1부터 9까지 숫자 중에 어느 숫자를 제일 좋아하세요? 네, 저는 3이라는 숫자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떤 행동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저는 핸드폰을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 만회 법칙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최진희 아나운서님도 내일 한번 꼭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거울을 보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근데 뭐 3일, 4일, 5일 마음에 들면 계속 하셔도 되고요. 10초도 안 걸립니다. 제가 만회 법칙을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의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일십, 백천만 일이 5개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일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상황,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가장 힘든 상황이 됐을 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서 도와줄 수 있는 진실된 한 사람 이상을 사귀어라 하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10의 일의 두 번째는 하루 10번 이상 칭찬하랍니다. 칭찬에는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합니다. 많은 칭찬들을 하십시오. 칭찬도 큰 것만이 칭찬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우리 최진희 아나운서님 분홍색 자켓이 너무 잘 어울리고 피부가 좋아지셨네요. 귀걸이가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예뻐지셨네요. 작은 것도 칭찬입니다.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세 번째, 100의 일의 세 번째는 하루 100번 이상 웃어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항상 밝은 얼굴, 밝게 사는 모습이 복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1000의 일의 네 번째는 하루 1000글자 이상의 글을 읽어랍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바쁜 와중에 아무리 바쁜 스케줄에 바쁘신 잡을 하면서도 정말 용변범에서 신문 사설을 하나 읽어도 1000글자 이상의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5번째, 만의 일의 5번째는 하루 10,000보 이상 걸어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내가 건강을 잃으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다 갖췄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만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또 불행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 최진희 아나운서님, 시청자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들 한번 차후회하시고 거울을 보고 하루 시작하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역경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 진실된 한 사람을 사귀고 나는 오늘 하루 10번 이상 칭찬하고 나는 오늘 하루 100번 이상 웃고 나는 오늘 하루 1000글자 이상의 글을 읽고 나는 오늘 하루 10,000보 이상 걷자. 오늘 최진희, 누구누구, 김인배, 화이팅! 하루가 새롭습니다. 하루가 밝습니다. 하루가 기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부족한 제가 이런 좋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KMBC의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우리 최진희 아나운서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외된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따뜻한 배려. 따뜻한 서울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김 전 의원님. 타인을 위한 따뜻한 배려, 추진력 있는 리더십. 훈훈한 사회 만들기에 그의 노력은 변함없을 겁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은 물론 최고 수준의 삶의 질이 창조될 수 있도록 하는 그의 노력. 그의 노력이 있었기에 더욱 특별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